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달러, 연고점 경신, 그리고 중국 경기 불안으로 함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증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인 월요일장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원달러 환율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여전한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고요. 잭슨홀 미팅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경계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대체 통화인 원화 가치도 함께 낮아지는 건데요. 중국발 경제 위기가 앞으로는 세계 경제 위기로 퍼질 수 있다는 퍼펙트 스톰까지 우려가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치솟고 있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 황스타그램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1,342.6원인데요. 오늘 발표된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인하폭 예상보다 작았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또 갑자기 좀 치솟기 시작했고 또 중국발 부동산 헝다가 무슨 파산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달러의 강세가 오는 걸까요?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전설의 외환 트레이더시죠. 전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증권과 리먼브라더스은행 한국 대표로 계셨던 김준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대표로 계신 거죠? 아닙니다. 예전에 은퇴했습니다. 예. 은퇴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342.6원입니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이요. 네.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1월 23일 이후에 가장 지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고 네. 경제가 좀 안정이 되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좀 찬물을 난데 확 시원하게 맞은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환율이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좀 크리티컬한 레벨에 있긴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주식 제일 바닥에 갔을 때 22년 10월인가요? 그때 환율은 오르고 난리를 칠 때 그때가 1,440원이었고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이제 5월 달 정도에 1,340원 정도 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 전에만 해도 1,260원이었던 게 1,340원 됐으니까 한 달 만에 80원이 오르니까 많이 올랐죠. 맞아요. 저도 이제 1,200원 됐다고 했어요. 이제 미국 주식 좀 사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1,300원 때 갑자기 또 올라오는. 많이 올랐고 레벨도 또 금년에 또 5월 달에 갔던 레벨에 다 가니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레벨까지 왔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이게 원인을 뭘로 찾아가야 될까? 아무래도 중국 쪽 영향이 좀 있는 건가요? 중국도 영향이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 중국, 일본 이쪽이 아시아가 지금 유럽 쪽보다 더 약세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뭐니 해도 특히 지난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은 뭐니 해도 미국 국채금리죠. 미국 금리가 역시 환율에는 영향을 주거든요. 환율이라는 게 결국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금융에도 영향을 받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자율이 단기적으로는 크거든요. 어느 국가의 통화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짜리 금리가 미국은 이제 우리 항상 얘기하는 그 연중 금리 50bp 올렸다, 25 올렸다, 난리치는 기준금리 말씀하시는 기준금리, 거죠? 정책 금리가 좀 이제 단기 금리고 미국의 이제 실질적인 금리는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실질 금리가 10년까지 잘 안 가요. 경제가 아직 그렇게 금융이 많이 발달 안 해서 우리는 한 2년 정도 봐야 되지만 미국은 한 1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10년 금리가 미국의 전체 실질 금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실질 금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어요. 3.7이었던 게 4.3이 됐거든요. 근데 이 4.3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레벨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22년에 9월, 10월 주식이 제일 나쁘고 미국 금리가 7%가 될지 모르겠다, 8%가 될지 모르겠다 할 때가 그때가 4.3이에요. 그리고 금년에도 5월달, 3월달에 미국에서 난리가 났을 때가 4.1이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4.3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최악일 때 상황과 비교가 되는 그렇죠. 상황이다라고 그런데 봐야 되나요? 사실은 정책 금리하고 이제 실질 금리를 조금 구분해서 보면 네. 정책 금리는 사실 조금 안정됐어요. 이제 5.5%에서 뭐 올려봐야 한 번 더 올린다는 거잖아요.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번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최대로 올려봤자 5.75. 그렇죠. 뭐 거기가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예. 시장 컨센서스는 9월 달에는 안 올리고 네. 11월이나 12월에 네. 올릴 가능성이 한 절반 정도. 그렇죠. 그거 이제 예상 가능한 범위인 그렇죠.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실질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미국만 잘 나가잖아요. 미국만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참 기축금리가 대단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기축통화가. 예, 예. 이게 그 이제 실질 금리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받거든요. 10년 정도 되면 10년짜리 금리가 뭐에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경기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수급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지금 정책 금리 쪽은 이자율이 좀 내려오니까 이제 그만 올려볼까 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줄었지만 네. 이게 뭐 금리가 5.5면 높은 거거든요. 아, 5.5면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보다 높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모기지는 거의 7%에 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 5.5가 쉽게 안 내려오고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질 것 같다. 뭐 경기가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금리 자체가 4.3이면 그 레벨이 좀 따끈따끈합니다. 네네. 예, 레벨이 지금 거의 뭐 제일 높았던 레벨이거든요.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레벨이 너무 좀 걸렸어요. 네, 조금. 이게 지금 왜 이럴까? 이게 불안불안하게 국채금리까지 왜 이러? 중국에도 자꾸 부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아시아를 보면 중국도 안 좋지만 네. 일본도 사실은 그 환율로 보면은 이제 유로화가 있고 아시아 이제 유로하고 예엔이 제일 크니까 네. 유로화에 비해서 예엔이 사실은 많이 약세가 됐어요. 그래서 유로 예엔을 보면 거의 15년 만에 제일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엔도 약세고 위안화도 약세고.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80원 움직였듯이 일본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퍼센트로는. 맞아요. 예. 근데 중국은 조금 덜 움직이긴 했는데 중국은 어차피 많이 개방이 안 돼 있고 중국 정부가 좀 마음대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도 많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기본적인 이유는 달러 실질 금리가 올랐던 게 시작이지만 네. 특히 아시아가 약세인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뭐 되는 일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고 저 내수도 안 좋잖아요. 내수도 안 예. 좋고 저축률 올라가고 뭐 실업 뭐 많고 뭐 이제 부동산 엄청 하락하고 부동산도 있고. 문제가 있고 예. 뭐 그러니까 청년 뭐 실업률 그 하도 크니까 이제 발표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이 워낙 힘들어지고 일본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하다 보니까 특히 아시아 3국이 중국, 일본이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이 강한 데다가 더 약하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뭐 예전에는 사실 우리 원달러가 조금 중국 위안화를 좀 쫓아갔거든요. 네네. 그러다 최근엔 또 예엔을 쫓아가는데 두 개 다 나쁘니까 우리도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양쪽 그 두 나라가 너무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시기에는 뭐 중국에 가까웠다가 또 이렇게 네. 있다가 또 요즘에 또 미국랑 어때? 미국도 지금 안 좋아서 네. 하늘짝 놀라고 중국 왜 이래? 약간 이런 상황이 네. 좀 오다 보니까 이거 일본한테 진짜 근데 일본도 지금 엔조가 이렇게 심해? 약간 그래서 이런 일본하고 상황. 중국 좀 내용을 보면 조금 네. 다른데 네네네. 사실은 예나도 약세 압력이 굉장히 크고 위안화도 약세 압력이 굉장히 크지만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일본은 사실 의도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아베노믹스 하면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뭐 경기가 안 좋고 금리를 풀었죠, 그냥. 디플레이션이 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환율을 좀 높이고 하면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달러 이엔이 뭐 120, 30, 40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실 일본 경제를 좀 살렸어요. 네네. 사실 최근에 일본이 괜찮잖아요. 괜찮았죠. 그런데 일본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140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145, 150 이렇게 막 가도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일본도 저번에 아까 다시 얘기하면 22년도 10월경에 150이 갔다가 146에 갔을 때 외환시장에서 개입을 아주 세게 해가지고 네, 환 방어했죠. 예, 환 방어를 해서 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146을 138까지 내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도 145 이상은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입장은
그렇다고 해서 달러엔을 확 낮추지 않고 달러가 좀 높아야 일본은 그러니까 예나가 좀 약세가 돼야 뭐 수출도 좀 그렇죠. 되고 예. 디플레이션 압력도 좀 덜하고 그래서 좋긴 한데 너무 많이 너무 오르는 내려가 건, 버리면. 너무 네. 많이 약세가 되는 건 싫으니까 일본의 제 생각에는 일본에 있는 중앙은행 총재는 야 제발 오르지도 말고 내리지도 적당히, 말고 예. 한 135에서 140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 일본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중국은 지금 뭐 거의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나라에서만 그냥 약간 죄고 있는 느낌이 좀 들긴 그러니까 하는데. 조금 중국은 아무래도 환율은 자기네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레벨이에요. 네네네네. 워낙 개방화가 안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뭔가 이렇게 위기가 올 때는 예전부터 항상 위안화를 오히려 강세를 많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 이유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나라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위안화까지 약세를 만들어 버리면 기득권 사람들은 진짜 싫을 거잖아요. 내가 1,000위안이 있었는데 원래 100달러였는데 그것도 80달러 돼버리고 그리고 모든 게 나빠지니까 좀 기득권을 방어하는 의미에서 또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국가 체제나 뭐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걸 위해서 약간 강세로 좀 끌고 가다가 네네. 이제 정세가 좀 좋아지고 좀 좋아지면 그때 은근히 살짝 올리고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번에는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자율도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기 너무 힘들고 재정 정책도 중국의 이제까지의 작전은 뭐 좀 경기가 나쁘거나 문제가 생기면 돈을 확 푸는 거죠. 재정 정책으로. 네. 그리고 또 몇 년 버티다 보면 성장을 하니까 그렇죠. 뭐 또 어떻게 넘어가고 또 내수 넘어가고 돌리고. 했는데 네, 내수를 그렇죠. 끌어올릴 수 없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랑 중국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소비도 안 돼. 뭐 맞아. 소비가 좀 잘 안 소비도 되는 안 되고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지금은 중국도 별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약세 압력도 어느 때보다 좀 강한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지나가고 중국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지금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래서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런 걸 기사를 내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네. 것 같은데 그럼 위안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거라고 좀 보세요 말씀대로라면. 아니요. 그런데 예.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세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이번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다른 지금 재정 정책도 제대로 못 쓰고 있고 지금 다른 재정 정책과 한꺼번에 써야 되는데 재정 정책을 거의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지방 네네. 정부가 뭐 부채가 너무 많기도 하고 요번에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장기적인 문제가 좀 중국은 요번에는 좀 걸려든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코로나 막았던 게 아무래도 국민들 심리를 좀 눌러가지고 아무리 소비를 하라고 해도 안 움직이죠. 안 하잖아요. 네. 저축률이 그냥 뭐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고 그렇죠. 청년들이 계속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그 청년들한테 야 시골에는 잡이 있으니까 시골로 가라 이런 소리 하고 그럼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사실은 5, 6년 전에 시진핑이 부동산은 뭐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한 게 불과 5, 6년 전이고 또 1, 2년 전에는 공동부유 얘기하면서 맞아요. 그 빅테크들 뭐 미국에 상장하는 것까지 막았잖아요. 야 니네들만 잘 살면 안 돼. 이런 전체적인 게 그러네요. 조금 나쁘게 가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컸던 것 같아요. 미국이 사실 중국은 거의 때려잡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 때려잡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상황이 조금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보면은 일본은 조금 강세로 만들 거는 같은데 약간 잘 모르겠고 중국은 요번에 좀 걸려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원화가 제일 지금 좀 약하다. 아니 잠깐만 이렇게 봐야 그러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큰 그림일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거 너무 음모론인가요? 저는 음모론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요. 예. 아니 왜냐면 중국의 위상이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의 이 기축통화의 자리를 계속 넘보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위안화로 어디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 거래한다 그러고 뭐 원화 뭐 가스를 뭐 위안화로 산다고 뭐 이런 얘기가 네. 계속 흘러나오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 이것 봐라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근데 좀 가끔 미국이 하거든요. 중국을 조금 이제 그 압박을 하는 이유는 네. 저는 뭐 기축통화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그거는 뭐 도저히 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까? 아직은 근접할 수 없는 싸움이니까. 네네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기술력 그다음에 뭐 국가안보 뭐 특히 이제 중국을 좀 눌러서 미국이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보니까
미국은 자기네가 강한 거를 잘 써요. 아주 오래전에는 금융이 강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으로 압박을 많이 했고 전 세계를 또 한동안은 그래도 미국이 제일 민주주의를 좀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권 같은 걸로 많이 눌렀고 요즘 미국이 잘하는 게 뭐예요? 첨단 기술. 그렇죠. 예. 기술이 AI 있잖아요. 칩 예.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누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걸 잘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요즘 진짜 미워해가지고 중국은 저렇게 공급망으로 눌러대니까 그래서 중국이 미국 문제, 그다음에 내부적인 그런 뭐 공동 부유의 문제, 시진핑이 사념하면서 조금 무리해서 좀 심하게 갔던 문제, 코로나 대책 이런 것들이 물려가지고 중국이 아무래도 좀 대책이 좀 없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시장에서 잘 아니까 야 일본도 그렇게 많이 내리고 싶어 하지 않고 뭐 개입은 세게 나올 수 있지만 네네. 중국이 저렇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뭐 이익이죠. 중국이 저렇게 되면 우리는 수출이 한국에서 보면 수출이 좀 딜레이가 될 테니까 수출 회복이 네. 그러니까 한국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원달러 쪽으로 많이 뭐 공격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원달러가 좀 프레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경제라는 게 진짜 어느 하나의 영향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얽혀 네. 있고 설켜 네. 있고 복잡하게 막 이렇게 둘러싸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한 나라의 입장이 우리나라에 대변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지도 지금 약간 좀 생각이 계속 네. 바뀌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직도 많고 또 뭐 원옌 레벨이나 위안화 원화 레벨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더라도 네네네. 사실 우리 수출 경쟁이나 뭐 이런 게 전부 두 나라하고 많이 엮여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보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은행 총재고 제가 뭐 한국에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자율을 그렇게 높게 가는 게 사실 우리도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부담되죠. 네. 지금 사실 우리도 경기도 안 좋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도 부동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이자율을 좀 낮추려면 네네네. 환율을 안정시키는 게 이자율을 안정시키는 거에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부에서도 그렇고 환율을 이 정도에서는 좀 막아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항상 이게 시간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시간 기회 되시다면 네. 좀 시간 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인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가 나가고 있죠? 예, 이분께 졸탄, 제책 보내드릴까요? 예, 제책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여기서 인사드리겠고, 저는 내일 저녁 7시에도 역시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스타킹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